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코트라 무협회 설명회를 좀 진행하도록 할게요. 코트라 시험 보셨어요? 시험 보신 분? 한 번도 안 보셨어요? 다 처음? 완전 처음? 예. 일단은 코트라 지금 대학교 설명회 돌고 있는 건 아시죠? 그래서 지금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 지금 돌고 있기 때문에 방학 때 시험을 보지 않을까. 네, 조심스럽게 좀 예측할 수 있고, 원래 이제 시험 날짜는 기본 기준 한 10월 달 정도 보는 게 원칙인데, 최근에 이제 코트라가 한 7월 달, 8월 달에 시험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게 된 그냥 이유를 보게 되면 방학 때 좀 학교 구하기가 좀 편하니까, 그래서 지금 진행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제 공부하실 분, 올해 목표 잡으신 분들은 방학 때 시험 볼 걸 좀 대비해서 준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래서 조심스럽게 좀 예측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이제 코트라 무협회 좀 비교해서 어떻게 좀 공부를 하실지를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코트라 시험 보신 분들도 무협회도 이제 같이 지원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두 개를 같이 한번 비교하면서 특징들을 좀 말씀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코트라하고 무협회 두 개 비교해 보면 어디가 더 지원자가 많아요? 그냥 궁금하게 예측하기를. 코트라가 더 지원 많겠어요? 무협회가 더 지원 많겠어요? 코트라? 아니고 무협회가 더 많아요. 지원 숫자가.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코트라가 한 3,000명대 정도 지원하면 무협회가 한 7,000명? 6,000명 정도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지원 숫자는 무협회가 더 많긴 하는데, 코트라 알다시피 이제 서류 통과가 없잖아요. 이쪽은. 그래서 기본 이제 영어 점수 있게 되면 그 점수 2, 3만 통과되면 일단 시험 볼 수 있는 자격 요건 주기 때문에 그게 좀 차이가 있고, 무협회는 대신 이제 많이 지원해도 서류 통과라는 450명대로 끊어요. 걔네들이. 그래서 450명 중에서 대략 10명 정도 토탈 뽑거든요. 최종적으로. 그 다음에 코트라 쪽은 대략 30에서 40명 정도 채용을 하죠. 그래서 채용 숫자 보면 이제 코트라가 더 많긴 한데, 지원 숫자는 이제 코트라가 좀 적고 무협회가 더 많다 보니까 실제 실경쟁을 봤을 때는 코트라보다는 무협회가 더 심해요. 경쟁 자체가. 그래서 일단 좀 말씀드리면 코트라 있고 무협회 있고, 일단 이제 서류 통과를 봤을 때는 코트라는 없죠. 무협회 있는 거고. 이렇게. 그래서 코트라는 이제 서류 통과가 없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영어 기본 점수를 갖고 있으셔야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이 있고요. 무협회는 이제 서류 통과를 시키는데, 일단 무협회 기준이 좀 명확하게 있진 않아요. 얘네가 공개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전통적으로 이제 합격자 평균적 봤을 때는 무협회는 그 석사 후대를 좀 하는 게 있어서 석사신 분들이 좀 유리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대 나오신 분들이 약간 좀 유리한 게 있다고 해요. 이게. 그래서 그런 좀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통과되면 그 다음에 이제 필기시험 보셔야 되겠죠. 일단 이제 필기시험 코타 같은 경우는 그 당일날 시험 두 개를 봐요. 1차 시험으로. 그래서 경제 논술 플러스 직무 능력 논술, 요 두 개를 본다. 그 다음에 무협회는 경제 논술 비슷하긴 한데 약간 시사 쪽에 좀 가깝고요. 경제 시사 논술 더하기 영장문 시험을 보죠. 그래서 코트라하고 무협회 이제 일단 기본 차이점 중에 하나가 요 시험 과목이 요거는 이제 비슷한데 요게 좀 다르다는 거죠. 이쪽이. 그 다음에 이제 경제 논술도 좀 차이점 보게 되면, 코트라의 경제 논술은 약간 이제 이론을 알아야 쓰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요. 무협회는 경제 시사에 가깝게 보니까 이론을 몰라도 쓸 수 있는 내용들이 출제가 또 되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무협회만 노리겠다 이런 분들은 경제학을 좀 심도 있게 공부 안 하셔도 시험 보는데 크게 무리 없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둘 다 지원하시니까, 이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둘 다 지원하기 때문에 이제 코타 준비했던 분들이 좀 더 심도 있게 경제학 공부하다 보니까
이쪽을 쓸 때는 더 그걸 바탕으로 더 잘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이제 난이도상 시험 난이도상으로는 코트라가 더 어렵고 무효표가 좀 더 쉽다. 그래서 이쪽이 좀 시사 경제에 좀 가깝고요. 코트라 쪽은 뭐 시사도 출제가 되긴 하는데 경제 이론을 바탕으로 출제를 하게 돼요. 어차피 이제 오늘 오신 분은 코트라가 좀 주니까 코트라 쪽을 좀 다시 말씀드리면 경제 논술 시험을 이제 봤을 때 이쪽이 1시간 정도 시험 보거든요. 1시간. 그리고 문제 수는 매년 바뀌어요. 이게 몇 문제 낸다 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뭐 5문제 낸 적도 있었고 1시간에 2문제 낸 적도 있었고 3문제 낸 적도 있어서 딱 이게 정형화되어 있지 않아요. 매년 문제 수가 바뀌기 때문에 약간 애매한데 보통 뭐 2-3문제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큰 문제로. 그럼 대략 뭐 3문제 나오면 한 20분당 한 문제를 쓰신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쓰시는 그 용지 있잖아요. 용지 분량 제한은 없어요. 그리고 예전에 이제 코트라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 볼 때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앞면, 뒷면 이렇게 쓰게끔 돼 있었거든요, 예전에는. 근데 지금 바뀌어서 앞면만 써요. 용지가. 그 앞면만 쓰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문제 내가 3문제 받았을 때 3문제를 순서대로 안 써도 돼요. 앞면만 갖고 있으면 앞장에다 1번 썼다가 2번 막히면 3번 써도 되잖아요. 다른 장에는 다시. 그게 좀 장점이 있기 때문에 꼭 순서대로 다 안 쓰셔도 되고 본인이 아는 문제 위주로 먼저 쓰신 다음에 막히는 문제를 나중에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직무 능력 논술 같은 경우는 코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시험 보는 직렬이 3개잖아요. 원래 원칙은 저번에는 안 그랬죠. 근데 원래 원칙은 이제 인문, 이공, 어문으로 나누게 되고 어문 계열은 본인의 언어 시험이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어 중국어로 지원했다 라고 하면 어문 계열 시험은 중국어 지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중국어에 대한 내용 쓰는데 뭐 중국어 뭐 공부하신 분들 얘기 들어오면 어문 계열 해당되는 지문 능력 논술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얘기해서 보통 뭐가 출제 예정이 됐냐면 그 비즈니스 레터인가 그 내용을 주고 뭐 이메일 발송하는 방법 뭐 그런 거 하기 때문에 약간 이제 비즈니스 관련된 왜냐면 이게 실무 능력이니까 이게 그쪽 관련된 게 출제가 돼서 보통 이제 어문 계열은 자기 언어 자체 그 난이도상으로는 별로 어렵지 않다고 많이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인문 이공 쪽은 그러니까 일반 기사를 주거든요. 자료를. 그래서 이 자료를 바탕으로 논술 쓰는데 요거랑 요거의 차이점은 경제 논술은 내가 내용을 모르면 못 써요. 근데 직무 능력 논술은 자료 안에 내용이 다 있어요, 안에. 그래서 그 자료 한 5개 주면 5개를 취합해서 그걸 배합해서 쓰는 게 직무 능력 논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2개를 다 해서 1차 통과 돼야 그 다음에 코트라 2차 시험으로 가죠. 코트라 2차 시험은 알다시피 NCS 시험 보죠. 그래서 NCS도 대략 50% 정도를 떠들어요. 여기서. 그리고 NCS 통과하고 나면 그 다음 단계로 마지막에 면접 단계로 가는 거죠. 그래서 면접은 뭐 지금부터 안 하셔도 되고요. 나중에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필기시험 보고 나서 면접 준비에 상관없는데 보통 1차 시험 보고 나서 발표 기간 있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보통 면접을 사람들이 모아요, 서로. 그때부터 준비 들어가도 크게 문제는 없거든요. 그래서 굳이 지금부터는 하지 마시고 일단은 이런 단계. 그 다음 이제 무협회는 NCS 시험이 따로 없고 요거 다음에 바로 면접으로 가는 거죠. 근데 무협회는 약간 특이한 게 뭐 있냐면 CEO 면접이 있어요. 이쪽은. 그래서 무협협회 CEO가 직접 면접을 보기 때문에 보통 이제 TO가 10명 나와도 10명을 다 안 뽑을 수도 있어요. CEO 맘이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CEO가 약간 이분이 좀 성이 안 찬다면 10명 안 뽑고 9명 뽑을 수도 있고 이기 때문에 약간 달라요. 그래서 이런 단계로 이루어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부법을 살짝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가장 관건이 경제 논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직무 능력 노수 같은 경우는 이제 공부하신 분들이 어떻게 많이 하냐면 그 코트라 사이트 가시면 그 글로벌 윈도우라고 있잖아요. 거기 보시면 이제 보고서들 많이 올라가 있죠. 그걸 많이 읽어요, 사람들이. 거기 있는 내용들. 그래서 보통 이제 직무 능력 논술은 예전에 그 학교 가신 분들 보면 따로 공부 안 해도 합격할 정도로 내용이 굉장히 어려운 건 전혀 없고, 평소에 예를 들면 그런 이제 코트라 내부에 있는 그런 자료를 많이 활용해서 그냥 공부하되, 경제논술 하시게 되면 요 쓰는 거 크게 무리 없거든요. 그래서 직무능력 논술은 뭐 여기도 학원 수업 있긴 한데 그거 이용하셔도 되고, 내가 이용 안 할 거면 그 글로벌 윈도우에 있는 그런 자료도 있잖아요. 각 뭐 나라별로 뭐 어떤 상품 판매하는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것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자료를 내요, 가끔씩 얘네들이.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취합하는 거기 때문에 읽고 보고서 쓰는 양식, 그 숙지해서 쓰시면 크게 무리는 없어요. 문제는 이제 경제논술인데, 이게 왜 문제가 있냐면 이론을 모르면 못 써요. 이 자체가 경적을 모르면. 그래서 경적을 좀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논술 공부법을 좀 말씀드리면, 기본 베이스는 어쩔 수 없이 경제 언론은 꼭 하셔야 돼요. 경제 언론은 꼭 하셔야 돼요. 기초. 이거는. 그래서 일단 이제 시험 기간이 중요한데, 공부 기간이 내가 지금 만약에 지금 5월달 이제 거의 말이잖아요. 그러면 2달밖에 안 남았고, 만약에 시험이 경제 공부 하나도 안 돼 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경제 언론은 빠르게 공부할 수 있으니까 경제 언론을 꼭 공부하시고, 대신 약간 중점을 두는 영역이 국제 경제를 좀 중점 두셔야 돼요, 코트라는. 그래서 보통 경제 언론 안에 분야가 3가지가 있거든요. 미시 영역, 거시 영역, 국제 경제 영역이 있는데, 꼭 하셔야 되는 거는 국제 경제예요. 이거는 필수예요, 반드시. 필수. 어차피 코트라는 이제 해외 근무가 원칙이다 보니까 국제 경제 이슈가 원칙적으로 출제될 수밖에 없고, 기출문제 나중에 보시면 알다시피 출제 문제가 100% 국제 경제가 나오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그래서 내가 뭐 시간제 여유 있으시면 미시, 거시, 국제경제 다 하시면 되게 좋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금 전혀 안 돼 있다라고 하시면 역순으로 하는 게 좋아요. 국제경제를 1순위 하고, 그 다음에 2순위로 거시, 3순위는 어쩔 수 없이 미시. 근데 만약에 시간적으로 미시 할 시간이 없었다, 그럼 여기서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거시까지만 해도 합격하는데 문제는 없어요, 이게. 그래서 예전에 그 합격하신 분들 가끔 보면 저희가 논술 수업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들어와요. 공부 하나도 안 해놓고 막판에. 그래서 그분들의 특징은 그냥 답안을 외워요, 통째로. 그냥 주제별로. 그래서 그때 50개를 본인이 뽑아놓고 통째 외우더라고. 근데 한 달 전에 들어왔는데 붙었어요, 필기시험에. 통째로 외운 다음에. 그래서 그분이 전 찾아와서 자기처럼 이렇게 빠른 시간에 붙은 사람이 거의 자기밖에 없을 것 같다고 얘기했었거든요. 여자분인데. 그래서 원래 이제 막판에 되면 이제 주제를 찍을 수 있는 게, 나올 만한 주제가 있어요, 이게. 시험 가까워지면. 근데 그건 좀 위험이 있잖아. 그게 또 어떤 위험이 있냐면, 나중에 면접 볼 때 약간 실력이 드러나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필기시험 됐는데, 여자분이 최종에는 안 됐어요. 그래서 약간 이제 그래도 공부는 좀 탄탄히 해놓는 게, 나중에 보실 때 어차피 면접 볼 때 굉장히 서로 비교되는 게 뭐냐면, 여기가 경제학 시험 비슷한 게 들어가잖아요. 경제 논술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 지원한 분들이 행정고시 공부했던 분들, 그 다음에 뭐 회계사 공부했던 분들, 이런 분들이 가끔 들어와요. 왜냐하면 경제학 시험만 봤을 때는 어렵지 않으니까, 그분들 입장에 공부량이 있으니까. 근데 덜컥 필기시험 된단 말이에요. 되는데 문제는 이제 면접 볼 때 코트라만 노리는 분들하고 차이점이 있는 게, 면접 보는 그 주제 자체가 좀 다른 게, 코트라에 맞춰서 이분들이 굉장히 많이 준비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그래서 거기서 좀 본인도 느끼는 바가 크더라고. 크게 얘기하더라고, 본인도. 면접 볼 때 약간 차이가 많이 있다. 그래서 일단 필기시험 어떻게 통과될 수 있는데, 면접 볼 때 그 차이가 있는 게, 코트라만 노리신 분들 코트라 관련된 이슈라든지 다 정리하거든요, 사람들이. 네, 그래서 전략적으로 좀 준비하는 게 중요한데, 그래도 코트라는 필기시험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그래서 그때 이제 한 분 어머니 오셨는데 자기 아들이 코트라 붙었대요. 근데 그분도 행시인가?
공부하다가 시험 안 돼서 그냥 덜컥 시험 봤는데 붙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경적 시험이니까. 그래서 경적 그래도 좀 공부해 놓는 게 코트라 준비하는데 어쩔 수 없다. 필기 시험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요거 순으로 일단 꼭 해놓으시고, 일단은 개인적 강조는 경제 언론은 무조건 다 들으셔야 돼요. 원칙상 혼자 공부하든 어떻게 하든지. 여기다가 국제경제만 플러스 좀 해주시면 좋아요. 경제 언론은 무조건 다 공부하고, 플러스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이제 코타 대비해서 국제경제 수업이 4번 있었거든요. 지금 프린트를 했던 수업. 그래서 4번만 그냥 들으면 국제경제 웬만큼 다 정리가 되니까 그 정도만 써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좀 시간 잘 짜서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시사를 또 준비하셔야 되거든. 시사경제. 그럼 시사경제 준비할 때는 가장 기본 베이스가 신문을 꼭 보셔야 돼요. 경제신문.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매경신문을 추천하거든요. 그래서 매경신문을 쭉 꾸준히 보시면, 만약 시험이 뭐 8월 달에 있다. 그럼 대략 그 2달 내에 있는 시사 이슈만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신문을 지금 읽기 시작했다. 이런 분들은 앞에 거를 굳이 다 안 찾아도 상관없고, 시험 보기 한 2달 내의 것만, 그 2달 안에 있는 시사 이슈만 한번 쭉 정리해 두시면 좋거든요. 그 경제신문을 참조하시거나 아니면 경제연구소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삼성에 많이 봤는데 요즘 삼성은 경제연구소 자료 거의 안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LG라든지 현대 경제연구소 또는 무역회도 경제연구소 있죠. 자체적으로 무역연구원이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 자료들 좀 확인을 하면 시험 준비하는데 좀 도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경제연구소 좀 활용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 이게 논술 시험이잖아요. 논술. 그 논술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잘 써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객관식이랑 논술은 다른 게, 객관식은 내가 아는 거 그냥 찍는 거잖아요, 이게. 근데 논술은 아는 거하고 쓰는 건 절대 다르죠. 그래서 글쓰기를 많이 하셔야 돼. 그 나중에 뭐 논술 한 번도 안 써보시고 계시겠지만, 논술 많이 쓰면은 시간 내에 그만큼 많이 쓸 수 있고요. 이게. 그래서 저번에 한 분 그 중국어 직렬 공부하시면 계시는데 그분이 한 3년 공부하셨거든요. 시험 안 돼서. 근데 3년 차 정도 되니까 그때 시험 보러 가서 이제 1시간 동안 시험 볼 거 아니에요? 그때 약 10장 정도 썼다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1시간 동안에. 왜냐하면 이제 경제학은 공부량에 비례해서 쓸 게 많아요. 이게 어쩔 수 없이. 이게 지식과 관련된 시험이다 보니까. 그래서 공부량이 축적이 되면 이것도 쓰고 싶고 막 저것도 쓰고 싶지. 다 쓰고 싶거든요. 그 다음에 빠른 시간에 빨리 나올 수 있다고. 그래서 어차피 논술은 손으로 하는 거지 머리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딱 문장 보자마자 바로 쓰셔야 되거든. 이게. 근데 1시간 내에 쓰는 게 만만치 않잖아요. 3문제를 쓰는 게, 2-3문제 쓰는 게. 그래서 그 수요를 꾸준히 해주시고, 만약 이제 학원을 안 다니신다 이런 분들은 스터디가 필수예요. 이 논술은. 혼자 하시면 안 돼. 같이 하셔야 돼. 무조건. 그래서 뭐 진짜 학교 내에서 스터디 멤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3-4명 정도 같이 있으면 같이 글 쓰고 서로 돌려보고 첨삭해보고 서로. 그 정도만 써도 충분히 시험 대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논술 글쓰기를 절대 혼자 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분명히 같이 뭐 2명, 3명 관계없으니까 서로 뭐 일주일에 뭐 2개씩 써보자, 주제별로. 요거만 좀 해줘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쓰기 할 때 또 중요한 게 뭐 있냐면 목차 작성을 좀 잘 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요것만 잘해도 글 쓰는 게 되게 편해요. 예를 들면 이제 코타 시험에 많이 출제됐던 게 뭐냐면 미국 금리 인상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친 효과를 뭐 논하시 이렇게 나왔다 쳐봐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미국 금리 인상 요게 주제였다. 근데 시험 질문에 요게 나오면 이게 큰 주제거든요. 그래서 요 밑에 이제 1번, 2번 이렇게 물어봐요. 시험 쪽에서. 그러면 미국 금리 인상의 배경이 뭐고, 그 다음에 이거에 따른 우리나라 경제에 미친 효과는 뭐냐,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대책은 뭐냐, 이렇게 시험에 물어봐요. 그럼 보통 이제 2문제 나오면 한 문제당 보통 2-3문제 안에 깔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요거는 이제 좀 편한 게 뭐냐면 물어보는 것만 쓰면 되잖아. 배경 쓰시라면 배경 쓰시면 되죠.
그 다음에 운해학경제 미친 효과 쓰라고 했단 말이죠. 그럼 미친 효과 하면은 당연히 1번, 2번, 3번 중에서 어디가 제일 배점 크겠어요? 2번이 제일 크죠, 배점이. 그 운해학경제 미친 효과 쓸 때 여기서 목차를 쪼개는 거지, 안에서. 그래서 우리나라, 예를 들면 외환시장에 미친 효과, 예를 들면 주시장 미친 효과,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목차를 들어가는 게 되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요걸 좀 훈련을 많이 하셔야 돼. 목차 나누는 거. 그러니까 목차를 이제 나누는 어떤 장점이 있냐면 논술 다 봤을 때 체계가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답안 딱 보자마자 바로 머릿속으로 생각이 나셔야 돼. 이게 이제 저희 시험이 2시간 시험이 아니라 경대 논술 시험인 1시간짜리죠. 경대 논술 봤을 때 1시간. 그 1시간 내에 2-3문제 쓰려면 받자마자 바로 써야지. 받자마자 이제 고민하시고 하시면 시간 금방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받자마자 바로 목차 기억나도록 평소 훈련을 많이 하셔야 돼. 이게. 그래서 이건 논술 관련된 거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NCS 있잖아요. NCS. NCS도 좀 하셔야 돼요. 왜냐면 NCS에서 은근히 많이 떨어져. 사람들이. 그래서 아까 50% 정도 떨어지는데 NCS는 나중에 공부 보시 알다시피 NCS가 원래 10과목이잖아요. 시험 과목이. 그 중에서 코트라 6과목을 봐요. 그 안에서. 그래서 6개에 대해서 보통 이제 50% 정도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좀 약간 토익 공부하듯이 조금씩 미리 해놓으셔야 되지. NCS를 1차 시험 보고 나서 하시기에는 늦어요. 그때는 또. 과목이 6과목이 되니까. 근데 이제 NCS는 이제 공기업 준비하시면 대부분 다 하잖아요. 그래서 대신 코타 좀 집중적 하신 분들은 10개 중에서 6개 딱 확인해서 6과목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해놓는 게 유리합니다. 아시겠죠? 예, 네, 이렇게. 그래서 일단 요거랑 아까 얘기한 지문 능력 논술은 코트라 사이트에 있는 그 글로벌 윈도우 자료 활용해서 공부하시면 되고 NCS는 토익 공부하듯이 조금씩 해놓으시면 되고요. 아시겠죠? 예. 이렇게 공부하시면 크게 무리는 없어요. 코트라 시험은 제가 개인적 보기에는 이게 고시 시험이 아니거든요. 이게 보통 이제 고시 시험 보통 2-3년 잡고 공부하시잖아. 근데 코트라는 무조건 제 개인적 생각은 6개월 내로 승부 거셔야 돼. 이게 고시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시험 난이도도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래서 뭐 코트라 올해 이제 시험 준비하겠다. 만약에 정말 7, 8월에 공고 뜬다. 시험 본다 하면 지금 5월 말 6월 초 되잖아요. 지금 공부해 절대 늦지 않아요. 코트라 시험은. 그래서 지금 하기 너무 늦지 않냐 이렇게 물어볼 게 있는데 절대 상관이 없고, 왜냐하면 이게 논술 시험이잖아. 객관 시험은 늦어요. 객관식 공부는 달라. 객관식은 가끔 이제 질문 오시거나 했을 때 뭐 2개월 있다 시험 본다. 근데 내가 경제학을 할 거다. 근데 경제 진짜 처음이다 하면 불가능이야. 객관 시험은. 근데 논술은 가능해요. 논술은 쓰는 거잖아. 약간 필력과 좀 관련이 있다 보니까 논술은 좀 공부하셔도 글 잘 쓴 분도 있어요. 그 다음에 논술은 겉으로 포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답안을 봤을 때 채점에 있어서 이분이 좀 글 잘 쓰는 거 같네? 이런 느낌만 줘도 점수가 충분히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절대 늦지 않으니까 올해 목표 잡으시고 내년도 잡지 마시라고. 왜냐면 절대 1년 잡고 공부하는 건 절대 아니라고. 이 시험 자체는. 그리고 만약 뭐 지금 만약에 학기 중이다. 학교 다니는 분들은 시험 못 보잖아요. 자격 요건이. 안 되게 되면 내년 잡으실 때 그런 분들은 코트라만 노리는 건 너무 아까워 또. 1년 잡고 하겠다라고 하면 그런 분들은 경대 논술을 어차피 하긴 하셔야 되잖아요. 코트라 준비하실 목표 잡으시면. 그럼 경쟁을 해야 되잖아. 기본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미시거 국제전을 천천히 다 해서서 일반 공기업에서 경제학 시험 보시는데 다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다고요. 1년 잡으실 분들은. 그래서 본인의 시간 배분 좀 잘하셔가지고 올해 준비하신다 이런 분들은 그냥 코트라 올해 합격 목표 잡으시면 되고, 올해 역학돼서 내년도 준비하신다 이런 분들은 코트라 놀지 말고 다른 공기업들 두루두루 노리시면 좋겠어요. 이게. 아시겠죠? 네. 그리고 가끔 이제 질문하시는 게 어문 계열도 계시는데 어문 계열은 그 언어를 되게 잘 하셔야 돼. 그래서 어차피 뭐 중국어 이렇게 직렬 띄우고 뜰 거예요. 근데 가끔씩 보면 그 직렬이 안 나오는 경우 있어요. 보통 이제 일본어 같은 경우는 한 명
TO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하거든요. 근데 작년에 제가 알기로 일본어 TO가 없었던 걸로 기억나요. 그럼 일본어 준비하는 분들은 갑자기 이제 공고가 안 뜨는 거잖아. 자기 직렬에 대해서. 안 뜨게 되면 인문이나 이공으로 전향해서 좀 보시면 돼요. 그쪽 직렬로. 근데 이제 어문 계열은 알다시피 워낙 어학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설픈 언어 가지고는 지원 안 하시는 게 좋고요. 확실하게 내 언어 능력이 있고 뛰어나시다 이런 분들만 지원하실 때 내가 지금 아직은 단계가 좀 낮아서 언어도 공부하고 코타도 같이 준비하겠다 이런 분들은 언어 진료를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아시겠죠? 네, 일단 이렇게.